각 시대별 실질 출연료 1위 배우가 누굴까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남녀로 나눠서 할 건데, 저도 이게 이런저런 조사를 좀 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유명세 혹은 뭐 영화의 흥행 과는 좀 별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의 돈은 영화가 버는 거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배우들과 계약을 하잖아요. 보면은 얼마에 계약할 거냐는 것은 그 배우의 역량과는 좀 별개죠. 아주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통해 여러 가지 계약을 잘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해볼 건데, 어떻게 분류를 한번 해봤냐면요, 10년 단위로 좀 나눠봤어요. 물론 영화가 시작된 거는 50년대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 20년대, 요렇게 이제 8개입니까? 16명이잖아요. 남자, 여자로 나누면. 많이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얼마였다 정도? 배경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재밌는 주제예요.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먼저 195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50년대는 누가 1등이 되었느냐? 두구두구, 뭐 두구두구는 안 할게요. 네, 바로 이 영화. 제가 리뷰를 했던 콰이강의 다리에 나오는 윌리엄 홀든입니다. 영화는 한 100만 불 정도를 벌었어요, 이 배우가.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처음에는 30만 불을 받았어요. 10만 불 플러스 그 영화 수익의 10%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화가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3천만 불 정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300만 불이잖아요. 그 내용이 원래 약간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가 소득세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소득세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당시에는 소득세율이 9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배우들은 보통 이게 한 번에 받잖아요. 한 번에 받으니까 이거를 소득세율이 구간이 높으니까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보통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영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영화 중간에, 영화 끝날 때, 아니면 또 매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소득세율을 피하려고 윌리엄 홀든도 매년 5만 불씩 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5만 불씩 받는데 수익의 10% 그걸 받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흥행을 3천만 불을 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 달러잖아요. 근데 매년 5만 달러씩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미지급된 수익금의 이자가 5만 달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5만 달러씩 주면 천년 만년 지나도 돈을 다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윌리엄 홀든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하자, 그래가지고 뭐 100만 달러 조금 넘는 금액으로 당대 이제 최고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고, 영화는 재밌어요. 영화는 여러분들 재밌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알렉 기네스, 여기 이름이 있죠. 여기가 영국군 장교로 나오는데, 알렉 기네스가 영국군 니콜슨 대령으로 나오고, 이 사람이 일본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 일본군이 다리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그때 요 주인공 윌리엄 홀든이 그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미국 소령이죠. 시어즈 소령인데, 이 사람이 잡혀서 보니까 니콜슨 대령이 다리를 너무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뭐 집착을 하고 완벽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특공대가 돼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카이강의 다리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파시키려고 이제 안에 있는 사람과 협력을 하는데, 황당하게도 이 니콜슨 대령은 그 폭파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적인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다리니까 폭파하면 안 된다는, 뭐 이런 배경으로 내용이 진행되는데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고, 뭐 메인은 이게 영화 소개가 아니니까요. 그 50년대 또 이제 여자 배우 중에는 누구냐? 여자 배우 중에는, 자 보시면 요 배우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유명한 배우죠. 마릴린 먼로인데, 아마 제목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뜨거운 것이 좋아 라고, 이제 여기 보면 Some like it hot 이러잖아요. 뜨거운 것이 좋아. 여기도 수입이 한 50만 불 정도를 받습니다. 선불금으로는 한 30만 불 정도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계 흥행을 한 2,500만 불 정도를 했는데, 여기서 수익금 몇 개를 제외하고 받기로 해서 한 50만 불에서 80만 불 사이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뭐 지금으로 치면 사실 적은 돈으로 보이지만 당대는 엄청난 돈이에요. 당대는 최고 기록이니까요. 당시 오드리 헵번이 59년도의 파괴라고 하는 넌스 스토리 있죠. 그러니까 그 수녀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25만 달러를 받아요. 근데 마릴린 먼로는
그 선불금으로는 비슷하게 20에서 30만 달러를 받았지만 수익의 10% 받는다는 계약 때문에 거의 100만 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배우 중 하나였던 오드리 헵번과도 4배 이상의 돈을 벌 정도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아마 상상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6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60년대는 남녀가 조금 뒤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짠!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인데 이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거의 뭐 당대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인데 요 시대도 약간 배경이 뭐냐면 그 60년대 하면 뭐가 있냐면 TV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TV의 드라마들과 영화가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60년대 헐리우드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넷플릭스나 영화 경쟁이 붙으니까 배우들의 몸값이 치솟는 것처럼 60년대가 오히려 70년대보다 배우들의 몸값이 더 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 있다 유명하다는 배우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대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50년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뜨거운 것이 좋아. 요 영화가 그 59년도 영화인데 제작비가 300만 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요 클레오파트라가 63년 영화예요. 그 4년 차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4천만 달러입니다. 10배가 넘게 뛰죠. 4천만 달러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당대에 유명했던 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이제 캐스팅하려고 20세기 폭스사가 찾아가서 하니까 테일러가 약간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릴린 먼로나 아니면 오드리 헵번이 25만 달러 막 이랬잖아요. 근데 몇 년 안 지났을 때니까 너무 이렇게 막 출연해달라 하니까 약간 농담 삼아 100만 달러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그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달러가 됐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영화가 엄청 크게 성공하진 못해요. 4천만 달러를 써서 7천만 달러 정도를 버는데 문제가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예정 촬영 기간이 16주인데 16주를 초과하면 매주 5만 달러 초과 수당을 주고 영화 수익의 10%를 주는 게 있었대요. 근데 물론 이제 원인은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긴 한데 중간에 폐렴이 걸리고 그래서 기관지 절개술도 했대요. 그리고 촬영지도 갑자기 로마로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스캔들도 막 이래가지고 영화가 엄청 지연이 돼요. 어느 정도냐면 2년이 끌리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받은 돈이 얼마냐? 어마어마합니다. 700만 달러를 받은.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나왔던 마릴린 먼로가 150만 달러, 뭐 윌리엄 홀든이 100만 달러 이상 받았다 이랬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00만 달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도. 그래서 20세기 폭스가 이것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가요. 700만 달러 줘야 되니까. 미국은 법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700만 달러 못 주니까 땅도 팔아요. 그래서 폭스 스튜디오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땅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마련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두 번째로 60년대 남자 배우는 누구냐면 자 요거 보시면은 바운티호의 반란 혹시 주연 배우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말론 브란도입니다. 말론 브란도 엄청 카리스마 있는 배우예요. 엄청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 나름 재밌는 영화인데 흥행은 완전 폭망을 해요. 폭망을 하는데 이 말론 브란도 이름도 쓸게요. 제작비는 1900만 달러인데 전세계 흥행이 1900만 달러가 안 돼요.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50만 달러를 기본급으로 하고 총 수익의 10 그리고 촬영이 지연이 되면 하루에 5천 달러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말론 브란도가 평이 안 좋았대요. 인성적으로나 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갑질도 좀 많이 하고 현장에 좀 변덕도 엄청 심하고 이래가지고 촬영이 계속 지연된대요. 근데 웃긴 건 촬영 지연되면 하루에 5천 달러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말론 브란도가 원인 제공을 해서 촬영이 지연이 되었는데도 수당은 계속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초과 수당도 꼬박꼬박 받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말론 브란도가 챙긴 돈이 약 125만 달러. 를 챙겼대요. 그래서 이때 그 영화사들이 완전 대였죠. 흥행도 참패하고 제작 배수도 안 되는데 말론 브란도는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그 당시 되게 비싼 배우고 다루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 영화가 1962년 영화인데 이때부터 데뷔를 찍을 때까지 말론 브란도가 영화에 출연을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데뷔가 1972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뷔가 1972년도에 나오니까 거의 10년 동안 요 사이가 좀 암흑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영화가 좀 특이해요.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 아까 제가 데뷔 말씀을 드렸는데 70년대로 넘어가면 70년대 최고의 배우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와요. 뭐예요 이거? 슈퍼맨이잖아. 그러면 크리스토퍼 리브가 1등일까?
1등이 아니에요. 70년대 최고의 수익은 누구냐? 말론 브란도입니다. 어떻게? 근데 슈퍼맨은 왜지? 했는데 이 슈퍼맨 영화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말론 브란도가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출연해요. 그 슈퍼맨의 조엘로 출연해요. 조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슈퍼맨이 칼엘이잖아요. 아버지가 조엘로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슈퍼맨 영화에 보면은 러셀 크로우가 나중에 조엘로 나오잖아요. 그때 처음에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좀 특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인공이고 비중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5만 불 받아요. 근데 사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대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 때 흥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을 실어줄 대배우가 필요하다. 그럼 누굴 할까? 왜냐면 이게 그 흥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슈퍼맨이잖아요. 이게 흥행을 할까? 물음표가 뜨다 보니까 그러면 말론 브랜도를 출연시키고 조건을 좀 후하게 주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조건이 뭐였냐면 말론 브랜도 첫 조건이 370만 달러에 수익금의 11.75% 라는 계약을 걸어요. 그러니까 한 3천만 불 이하로 수익 흥행을 하면 실패해도 한 500만 불 정도 안에서 끝나겠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슈퍼맨이 전 세계 흥행을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흥행을 3억 달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론 브랜드가 받았던 돈이 1400에서 1900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건 아니라서 달러 사이에서 받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60년대에 가졌던 건 2배 이상 이제 늘어났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또 말론 브랜도가 대부 그리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최고의 배우로 지금의 명성만큼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요 슈퍼맨이라는 영화의 흥행을 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론 브랜도의 이제 대단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70년대의 여자 배우는 누구냐면 제목은 아시는 영화예요. 여기 보시면 스타 이즈 본. 아마 스타 이즈 본 하면은 70년대가 아니고 2018년도에 나왔던 레이디 가가가 나왔던 영화를 먼저 떠올리실 건데, 그 영화도 리메이크예요. 근데 이 영화도 리메이크예요. 처음에 30년대의 드라마, 50년대의 영화, 이후에 지금 이 스타 이즈 본이라는 70년대의 영화가 또 리메이크가 되고 2018년도에 또 리메이크가 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요 영화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배우인데요. 물론 영화는 흥행합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가 600만이에요. 600만 달러를 제작을 하고 흥행은 8천만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이 스트라이샌드가 자기 제작사가 있어요. 퍼스트 아티스트라는 제작사를 통해서 영화를 기획하고 연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영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영화가 600만 저예산으로 8천만이라는 거대한 수익을 냈죠. 10배 이상, 13배 벌어들였죠. 그래도 또 출연료가 당대에 이제 한 100만 달러 전후였는데, 문제는 이게 음악 영화잖아요. 근데 음악 저작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가 에버그린이라는 주제가인데, 이 에버그린이 아카데미상을 타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그러니까 음원 수익까지 어마어마하게 또 벌어들이게 돼서 결과적으로 출연료랑 제작 지분에 따른 수익이랑 음악 수익까지 다 해서 1,5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은 각각의 시대의 영화를 통하여 배우들이 그 영화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최고가 누구냐를 각각 10년 단위로 끊어서 본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유명세, 당장 여기 슈퍼맨만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말론 브랜도가 있었고, 흥행 전체는 여기 슈퍼맨은 3억 불 흥행을 했고 스타 이즈 본은 지금 8천만 달러 흥행을 했지만 이 소득, 그 배우로서의 소득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소득을 냈던 것도 계약이 있고 영화의 뒤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90년대죠. 80년대죠. 80년대부터 또 독특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80년대의 영화 최고는 누구냐?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이면 여러 가지 배우들, 요즘에 이제 배트맨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처음 배트맨 영화의 시작은 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이고요. 그때
브루스 웨인 역을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클 키튼이 1등이 아니고 그 영화에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고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커. 참 이 조커는 그래요. 최근 배트맨 영화 같은 경우에도 조커, 히스레저가 큰 비중을 가졌던 것처럼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가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배우로서 소화해내면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이미지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 무섭죠. 히스레저도 무서운데 많은 분들이 배트맨의 최고의 조커가 누구냐 하면 이 히스레저랑 잭 니콜슨을 뽑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잭 니콜슨인데 이 당시에 이 잭 니콜슨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이 워너브러더스가 이 영화를 촬영을 하려고 할 때 슈퍼맨은 성공을 했지만 배트맨도 성공할까? 배트맨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이제 물음표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8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년에 접어들 때인데 잭 니콜슨의 통상 출연료가 $10,000,000 정도였대요. 근데 이 $10,000,000를 줄입니다. 불안하니까 줄이죠. $600,000,000로 줄여요. 그거 좋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영화가 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600,000,000로 줄이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내가 잘 쳐줄게. 그래서 뭐를 했냐면 수익 비율 그리고 캐릭터 상품을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의 일정 비율까지도 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흥행하면 뭐를 못 해줄까? 약간 이렇게 돼서 계약이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됐냐면 이게 영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흥행을 합니다. 제작비가 한 $4,000,000가 들었어요. 그런데 흥행을 어떻게 하냐면 4억 2천만 의 수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억 불 이상을 당대에 4억 불 이상을 했다면 예측하기로는 이게 예측치가 좀 크긴 한데 6천만에서 9천만 사이의 소득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어마어마하죠. 단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앞에 이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제 $1,500,000 뭐 말론 브란도도 1,500에서 1,900, 2천만 달러 이러는데 80년대 89년이긴 하지만 거의 1억 불에 근접하는 소득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규모가 완전 달라지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여성 배우는 누구냐? 여성 배우도 만만치가 않은데 보여드리면 이 영화 아시는 분,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고스트버스터즈인데 여성이 어딨냐? 다 남자인데 예. 2예요. 2에 누가 출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2에 요 배우가 출연합니다. 시고니 위버. 루루치 에일리언으로 이제 최고의 배우가 이미 되었던 시고니 위버가 나오는데 시고니 위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고니 위버. 시고니 위버가 당시 이제 80년대에는 뭐 여성 배우가 별로 이렇게 크게 대우는 못 받아요. 아까 잭 니콜슨이 $10,000,000 정도인데 그 당시 뭐 제인 폰다나 메릴 스트립 같은 대배우들도 $200만에서 $400만 정도였는데 시고니 위버가 이제 거기에 큰 이제 방향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79년도에 에일리언 1편이 나와요. 에일리언 1편이 나오고 에일리언 2편이 나오는데 1편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35,000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영화 배우가. 근데 흥행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35,000를 받고 그래서 이제 2에서는 흥행을 했으니까 79년도에 $35,000 86년도 에일리언 2에서는 $1,000,000 그리고 지분도 조금 챙기고 이래서 거의 30배 이상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잖아요. 에일리언이. 그래서 이제 시고니 위버 없이는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에일리언 2에서 그런 만큼 이제 몸값을 받게 되었고 그게 86년인데 89년도에 고스트버스터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나와서 받은 돈이 약 $1,000,000 정도라고 합니다. 배우로서의 그 소득, 그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진 않아요. 수익 지분이 있어가지고요. $1,000,000라고는 쓰긴 했지만 요건 이제 출연료가 $1,000,000고 그 다음에 수익 지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300만 이상 한 $5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나 얼마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공식적인 개런티는 나오는데 수익 지분 계약 내용은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 고스트버스 2가 $2억 이상 수익을 거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이후에 90년대로 넘어가면 데미 무어가 한 $1,000만 정도를 그때부터 받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이제 점점점 여배우들의 출연료도 올라오는 과정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소득을 준 영화다 보시면 되고 이제 90년대로 넘어가요. 80년대는 이렇고 90년대
예. 그리고 뭐 한번 써볼게요. 90년대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이 생생한 영화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장면 하나를 바로 보여드리면 이걸 모르시는 분이 없죠 이제.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약간 그 배경이 조금 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디즈니 영화 하나를 이제 찍으려고 해요. 브로드웨이 브롤러라고 하는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제작진들이 브루스 윌리스의 강한 주장에 의해서 해고를 좀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영화가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하다가 영화가 엎어졌는데 왜냐면 제작진이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그냥 잘 마무리하자. 대신에 디즈니가 브루스 윌리스한테 내가 이거 손해배상 청구 안 할게. 그 대신에 한 3편 정도 앞으로 영화 출연할 때 좀 적게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3편 중에 하나가 이 식스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나 식스센스가 좀 적게 받는데 그 중에 이 아마겟돈은 그래도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블록버스터 이런 게 있으니까 금액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식스센스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거의 데뷔작이다 보니까 뭐 크게 흥행하겠어? 라는 생각에 일단은 개런티는 보통 2천만 달러 정도 개런티를 받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당시에 1,400만 달러로 계약을 해요. 1,400만 달러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7%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냐면 요 영화사 입장에서도 신인 감독이고 하니까 뭐 얼마나 성공할까? 뭐 크게 성공해봐야만 1억 불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주면 괜찮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작에 4천만 달러를 쓰는데 식스센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영화잖아요. 흥행을 얼마를 하느냐? 흥행을 6억 8천만 달러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5배 이상의 흥행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도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를 벌게 되냐면 한 1억 달러. 지금 그러니까 뒤로 받은 돈이 한 8,600만 달러 정도 예상된다 합니다. 그래서 총 해서 1억 달러라고 거의 발표가 됐어요. 요거는 그래서 1억 달러를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흥행 수익으로 배우들이 1억 달러 이상 그 정도 수익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90년대에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위기가 있었죠. 소송이 걸리고 영화 배우로서 좀 지위가 흔들릴 뻔했는데 이후에 계약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찍어서 그 결과를 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0년대 여성 배우는 누구였냐? 사진을 보여드리면 런어웨이 브라이드 도망치는 신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줄리아 로버츠. 일단 이 배우도 출연료예요. 이건 뭐 다뤄 그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출연료로 얼마를 받았냐? 그 당시에 여성 배우로서의 기록을 완전히 깨버렸죠. 1,7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90년대의 여성 배우로서는 완전히 자리를 완전히 잡은 배우인데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 해죠. 2000년대에 에린 브로코비치 이것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2천만 달러를 받아요. 그러니까 2천만 달러로 가기 전 99년도 이 영화에는 1700만 달러.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줄리아 로버츠 정도면 이제 웬만한 남자 배우 이상의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요 사진 보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 1700만 달러 받아도 될 것 같죠. 엄청나게 매력적인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21세기로 넘어옵니다. 21세기에는 또 돈 단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2000년대로 와보면 2000년대 하면 상징적인 영화가 하나 있죠. 매트릭스. 이 영화는 좀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영화가 두 편이에요. 두 편. 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게 매트릭스 1이 대성공을 거두니까 2, 3를 찍는데 보통 2를 찍고 3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고 끝낼 때 한 번에 2와 3를 같이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2 리로디드랑 매트릭스 3 레볼루션 이 두 개를 한 번에 찍는 걸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편에서 새 성공을 거둬서 이제 인지도를 올렸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톰 크루즈나 윌 스미스급의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두 편을 다 합쳐서 3천만 달러로 계약을 합니다. 처음 3천만 달러로 계약을 하는데 3천만 달러 플러스 15%로 계약을 해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흥행을 어떻게 했냐면 매트릭스 영화가 제작에 많은 돈을 쓰면서 3억 불을 써요. 그런데 흥행을
미쳤죠. 흥행을 이 당시 얼마를 했냐면 11억 6천만. 말도 안 되는 흥행을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얼마를 받았느냐? 1억 6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루스 윌리스가 요 1억 불. 브루스 윌리스가 어마어마한 완전 최고의 배우인데 2000년대에 이 영화, 2003년 영화인데 러닝 개런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이후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요 수익 중에 한 8천만 달러 정도를 잘라서 그 당시에 같이 했던 특수효과 팀이나 의상팀한테 나눠줘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할리 데이비슨을 뭐 한 대씩 딱 선물로 주고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렇게 탄 오토바이. 이런 것도 선물로 주고 했는데 어쨌든 총 수입은 약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고요. 여성 배우는 누가 했냐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넷플릭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 스토리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은 산드라 블록입니다. 이 영화도 약간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영화 자체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액션 영화거나 블록버스터가 아니에요. 제작비도 2,900만 달러, 한 3천만 달러 정도 드는 드라마예요. 가족 영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작비 자체를 높게 잡기도 힘든 영화고 영화사 입장에서도 블록버스터처럼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나 흥행을 좀 노리기 위해서 좀 유명한 배우를 써야 되겠고 그래서 산드라 블록이랑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개런티를 5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요. 그래서 500만 달러 수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요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수익 지분을 좀 높게 잡았대요. 높게 잡았는데 이 영화가 3천만 불, 아까 2,9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얼마를 수익을 거두냐면 3억 1천만 달러를 법니다. 영화 재밌어요. 영화 넷플릭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꽤 감동적입니다. 실화와 얼마만큼 가까운가라면 뭐 잘 모르죠. 근데 영화 자체만으로 봐도 재밌는 영화고 감동적이고 뭐 배우들의 열연도 꽤나 무게감을 가진 영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3억 1천만 달러 이상을 벌고 러닝 개런티가 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수익금으로 치면 2천만 불 이상, 약 2,500만 불 달러 이상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드라 블록이 현재 2000년대 여성 배우 중에는 1등을 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들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죠. 물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른 2, 3등 이렇게 있는 배우들하고 하지만 계약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흥행 1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화가. 그러다가 10년도 넘어가 볼게요. 2010년도는 사진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엔드게임이에요. 네, 이 영화가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출연료는 2천만 달러를 받아요.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배우들과 물론 흥행 배우들이 있지만 워낙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뭐 단독 주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그 수익의 8%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영화 흥행 얼마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작비는 3억 불 이상이 들었는데 근데 수익은 뭐 세계 기록이 올라와 있잖아요. 28억 달러를 벌어요. 미쳤죠. 28억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받았던 그 백엔드 수익이라고 하죠. 뒤로 이제 받는 금액이 한 5,500만 달러. 그래서 받은 돈이 7,500만 달러.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생각보다 안 크네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대에 키아누 리브스가 받았던 돈. 왜냐하면 이게 비율이 다르잖아요. 비율도 다르고 보통 뗄 거 떼고 남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 자체가 제작비도 워낙 많이 들었고 흥행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매트릭스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다시 한번 아까 그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래비티. 우주 배경 영화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그래비티. 산드라 블록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산드라 블록은 어떻게 계약을 했었냐면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비티 내용은 아실 건데 이 산드라 블록한테 처음에 2천만 달러로 일단 계약을 해요. 산드라 블록이 워너브러더스였는데 2천만 달러
2천만 좋아. 2천만 달러로 계약을 하지. 근데 좀 적게 이렇게 좀 주는 대신에 아무래도 흥행에 자신이 없었나 봐요. 이것도.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워너브로더스는.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15%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5%를 계약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작비나 마케팅 비용을 다 떼고 마지막에 남은 거를 가지고 퍼센트를 매기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맞지 않을까요? 순이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퍼스트 달러 그로스라는 계약을 해요. 이건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나 스튜디오 제작비 회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극장의 총 매출에서 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떼어간다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TV 판권 이런 것들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받은 돈이 얼마냐? 1억 달러 이상이래. 산드라 블록이 받은 돈이 1억이다. 이것도 예상치인데 정확하게 드러내진 않는데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 그래비티가 어떻게 흥행을 하냐면 제작비는 1억 불이에요. 제작은 1억인데 흥행은 7억 2천만 달러에 흥행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게 그 TV나 비디오나 2차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판매 수익 이런 걸 다 포함한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7억 2천만 달러의 뭐 10% 7,200만 달러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15%를 다 해서 1억 불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0년대에 최고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면 산드라 블록은 솔직히 아닐 수 있거든요. 보통 제니퍼 로렌스 같은 경우도 헝거게임에 나오는 배우들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인기로는 말이죠. 근데 제니퍼 로렌스와는 그 계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2010년대의 최고의 배우는 산드라 블록이다. 그렇다면 2020년대는 누굴까? 2020년대는 참고로 23년까지만 제가 조사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4년이나 2025년 올해 나온 영화까지는 아직도 소득이 나오고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영화들도 많고, 근데 23년 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자료는 보통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를 배경으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근래의 영화죠. 근래 영화 1등은 누굴까? 예상을 하셨을 수 있는 그분이 나옵니다. 파라마운트를 살린 영웅이죠. 네, 바로 탑건의 톰 크루즈. 지금 2022년 영화인데 그 이후로 이만큼의 흥행을 한 영화들은 있지만 배우의 힘으로 흥행을 한 영화가 지금 이 영화가 15억 수익을 거둡니다. 제작비는 1억 7천만 달러. 배우의 무게가 무거운데 이 정도의 흥행을 한 영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 톰 크루즈가 물론 톰 크루즈로부터 시작된 영화니까 부르는 대로 줬을 것 같긴 한데 선불로 출연료를 1250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아까 퍼스트 달러 그로스라고 했잖아요. 그 영화 티켓 판매액으로 하는데 그걸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약 10% 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추정하기로는 약 1억 2천만 달러, 1억 5천만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톰 크루즈 없으면 못 벌었을 돈이잖아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톰 크루즈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탑건이라는 영화가 성립될 수도 없고, 그 70년대 탑건 영화를 통해서 이 후속작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대거 극장으로 갔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배우는 누구냐? 여배우는 마고 로비. 무슨 영화였을까요? 마고 로비. 바로 이 영화예요. 바비.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이해는 되는 게 마고 로비 아니면 바비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흥행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수익으로 14억 5천만. 10배죠. 거의 10배네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그 첫 비용이고 퍼센트다 이건 들어온 건 아닌데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마고 로비는 5천만 달러. 엄청나죠. 물론 그 블랙 위도우에서 디즈니 플러스랑 스칼렛 요한슨이 약간 갈등이 있어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근데 그 금액도 5천만 달러에 근접했대요. 문제는 그 수익이 순수하게 극장 흥행이랑 제작이랑 관련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좀 뺐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스칼렛 요한슨도 5천만 달러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영화까지를 해서 나온 결과는 요거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처음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50년대 흥행 1등이 누구냐 라고 하면 윌리엄 홀든 콰이강의 다리에서 보면은 이제 한 30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소득을 얻었다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윌리엄 홀든이 금액이 한 100만 달러 정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50만 달러. 50년대에는 요 정도. 아까 그 결과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60년대에는 약간 말도 안 되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00만 달러, 영화사 20세기 폭스를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던 대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60년대에는 또 말론 브란도도, 영화는 공통적으로 흥행이 크게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말론 브란도는 큰 수익을 챙긴 영화였다. 그 다음에 70년대 다시 말론 브란도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대부로서 큰 성공을 한 말론 브란도가 슈퍼맨의 아버지로 출연을 하면서 계약을 잘했어요. 흥행을 3억 불 이상한 영화다 보니까 계약을 잘해서 1400에서 1900만 사이 정도의 금액을. 마찬가지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흥행을 하지만 이 여자 배우가 제작사를 거느리고 제작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받게 되면서 흥행도 대성공하고 수익까지 포함해서 약 1500만 달러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그 다음 80년대에는 배트맨,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하나였던 잭 니콜슨이 흥행에 자신이 없었던 영화사와 계약을 또 잘하죠. 아주 잘하게 되면서 600만 달러 정도로 먼저 계약을 해요. 하지만 러닝 개런티 등등으로 해서 6천만에서 9천만 달러 사이에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시고니 위버는 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90년대에는 잘 알고 있던 브루스 윌리스, 약간 전화위복 같은 거죠. 디즈니와의 갈등 때문에 소송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럼 앞으로 영화 3편 정도 출연할 때는 출연료를 적게 받아보자 라고 계약하고 나온 게 아마겟돈도 있고 이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보통 2천만 달러를 받는데 1400만 달러를 계약을 하고,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데뷔작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높게 쳐준 거죠. 17%. 근데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게 되면서 90년대에 1억 불이라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90년대 줄리아 로버츠도 이 영화 런어웨이 브라이드에서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 2000년대에는 영화 2편을 동시에 찍게 되면서 러닝 게러티까지 포함해서 11억 6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흥행을 거두게 되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1억 6천만 달러라는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산드라 블록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에서 러닝 게런티 덕분에 500만 달러라는 그 선불금 제외하고 포함해서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게 되고 2천만 달러라는 초기 비용과 8% 개런티를 통해서 7,500만 달러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드라 블록이 나오죠. 계약을 잘해서 그 당대의 최고의 배우는 아니었지만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2020년대에는 잘 아시는 톰 크루즈가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나오고, 마고 로비가 바비를 통해서 5천만 달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흥행 그리고 인지도와는 별개로 이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다 정도. 그래서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해요. 중간중간에 혹여나 수치나 이런 게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번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12시 다 돼 가는데 이 시간까지 그래도 같이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